성선재 교수의 초콜릿 토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성선재입니다. 네. 지난주에 민주당 그 공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룰 얘기. 네. 초콜릿 듬뿍 드렸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제 뉴스가 잠깐 나서 뭐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네. 이번 7월 달은 바로 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기준들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는 그 달인 것 같습니다. 네네. 7월 1일 날 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먼저 네. 공천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당은 그에 대해서 야당이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당도 그 이전에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그렇죠. 네. 그 일부 그 신상진 의원이 네. 그 정치혁신특별위원장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그 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이 인터뷰를 한번 했다가 한국당이 뒤집어졌었잖아요. 신박을 다 내보내느니 어쩌느니 뭐 이렇게 해서 했다가 그래서 한두 달간 잠잠해졌잖아요. 네네. 예, 이러다가 바로 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안이 거의 확정이 돼서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최종적인 것은 아마도 이제 공식적인 의결 기구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만 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네네. 현재 알려진 내용대로 해서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공천 기준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죠? 네. 그렇다고요? 아주 센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 우선 민주당도 신인의 정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약 30% 준다고 했죠? 신인에게 예. 가산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20%에서 30% 그렇죠. 가산점과 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감점 네 이렇게 있었고 현역이 또 성적이 안 좋은 분은 하위 20%는 또 거기도 감점 이런 네. 것이 있었는데 네. 한국당은 일단 신인에게 50%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아니 더 많이 줬어요 지금? 예, 민주당보다 물론 네. 이게 야당이기 때문에 현재 여당과 입장이 다르죠.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웃고 계신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청와대에 네. 이제 비서관을 하던 분이 뭐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네. 청와대에서 바로 작년과 지금 현재 이번 7월 달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행정관, 비서관 예. 이분들이 왜 물러나는지 아세요? 물론 뭐 이제 출마 준비 그렇죠. 하러 가는 거죠? 출마 준비하는데 과거 같으면 그렇게 많이 물러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연속성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정을 끌고 가는 자리예요. 네.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비난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붙잡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또 청와대에서 그런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두룩하죠. 수두룩 줄 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 사람이 나가야 뒤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뒤를 위해서 네가 좀 빠져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 올해 20명 이상이 그만두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도 뭐 복귀왕 복귀왕 비서관도 정무비서관도 있고 네, 그 또 옆에 서산 또, 지역에 거기 조한기 또 비서관도 그렇게 조한기 할 비서관도 있고. 예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분들은 전 같으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나오는 사람도 칭찬을 받고 청와대도 좋고 즉 누이 좋고 네. 매부 좋고예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거기다가 신인 가점 30%씩 주었어. 줘서 가능성을 나가라. 하니. 가능성을 높여주고 나가라. 네, 예, 좋은 그렇죠. 말로는 우리의 말하자면 핵심들을 심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떨어져도 그 선거운동 과정에 내부 경선 과정에 열심히 같이 하고 해서 당세를 넓혀주는 것이고 네. 본인이 떨어져도 정부 공공기관 또 뭐, 이사장, 예. 감사, 뭐 사회이사 갈 자리가 지금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경선에서 안 됐다고 해서 잘 탈당하지도 않고, 왜 탈당하면 본인 그런 자리를 못 가잖아. 이제 끝이기 때문에. 국물도 없어. 그러나 야당은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야당은 내 돈 써서 해야죠. 떨어지는 순간에 뭐 거의 원숭이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하는 순간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차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제가 출마해본 경험에 의해서도 보면 그래요? 너 왜 거기서 출마하려고 하냐, 되지도 않고 네. 이런 말부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예. 이제 사업을 하거나 공직에 있던 분들은 이 같이 컨택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이 안 옵니다. 괜한 덕담도 증거가 되고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야당은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굉장히 감안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픈을 하려면 확실하게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인을 50% 가산점을 주는데 그러면 신인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렇지. 그게 또 누굴 신인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기준이 현재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나 경선에 참여한 자는 신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벽보까지 붙이지 못하더라도 경선에만 참여해도 이거는 참여한 걸로 봐서 신인이 아니요. 가산점은 못 준다. 그렇잖아요.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 지난번 선거에 당 내부 경선에서부터 같이 뛰었어. 떨어졌어. 퍼센트 차이는 상관없이 컷오프가 됐건 아니건 간에 본인이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해서 같이 했어.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만 벽보를 붙이죠. 공천은. 그렇죠. 뭐 결과가 중요한 거지만 그 이전에 이미 본인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신인이 아니다. 이제 이미 당원이고 당의 핵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또한 장관급 인사를 지냈다. 이제 현직 정부는 아니겠지만 출마를 아예 안 했어도 장관급으로 차출됐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인은 아니다고 보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장관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청장 이런 분. 뭐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당진에 정용선 이제 당협위원장인가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물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경찰청장인데 지방경찰청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겠네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까지는 그냥 신인에 들어갈 수 있네? 신인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지냈던 분, 전직. 그건 뭐 당연하죠. 광역단체장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단체장도 국회의원보다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많이 있죠. 시골같이 3개 군, 4개 군이 합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가 되는 데는 군수가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니지만 광역시는 1대1이 되거나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어디는 4개. 그렇죠. 서울 근처 경기도의 큰 도시는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4명, 5명인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리 내놓고 시장도 나가려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체장 당연히 그렇고, 그럼 현재 불확정적인 것은 지방의회 의원을 현재 하고 있거나 지방의회 전직 의원을 했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뛰었던 사람은 신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현재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안에서는 그 부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는 국회의원 총선거니까 그 리그에는 한 번이라도 참여했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이미 그걸 차고 들어갔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신인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급에서 그러면 거기는 사람은 체급을 모르겠습니다. 올리는 거니까 그거는 또 신인으로 봐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전국적이고 여러 가지로 지명도 있는 분들이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영입한 기준이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에 신인은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50%의 가산점을 주겠다. 절반을 얹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교수님. 네.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신인은 50% 가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네. 안 중에 하나가 네.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 안을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했대요. 이 언론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이러한 것이 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황 대표님께 예. 제의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유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하셨어요. 당대표가 보통 공천권을 행사해서 하는데 그거조차 당신도 내려놓고 네. 이 룰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그렇게 네. 되면 제가 처음에 판도라의 상자라고 했는데 현재 황교안 대표의 그 어떤 리더십으로 네. 그냥 해서는 인물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다 모아와서 하기가 쉽지 않고 과거에 이회창 총재나 JP 김종필 총재나 이런 분이 했던 것만큼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네, MB만큼 뭐 이 그렇죠.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 영입이 쉽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객관적으로 혁신적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경기고라든지 뭐 성균관대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서는 불러가서는 안 된다. 몇 명 된다고 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나라 살림할 사람이 지금 네. 그 동네에서 그 동네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어떤 뭐 조그만한 중소기업 조그만한 데서 할 일이지 그거는. 예. 네. 그래서 신인 50% 가점에 황교안 대표는 손을 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요. 네. 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좀 대비를 해서 분석을 또 해보면은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유불리 좀 따져보죠 이걸. 네. 예. 그럼 일단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동안에 먼저 이제 보면은 거론된 사람들 네. 가지고. 네. 현역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네. 현역과 친박 음. 여기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현역과 친박은 누구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얘기를 꼭 네. 찝진 않지만은 네, 뭐 친박은 공천 기준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예, 이런 예. 얘기들이 도는 거는 네. 아마 정무적 판단 그래서 전략 공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좌우하리라고 보는데 네. 아마도 신인을 예. 혁신적인 신인을 그런 쪽에 도전하게끔 이렇게 아마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예, 현역 예. 지역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아직 현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과 다르게 야당은 또 네.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찍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결정하면 딴 당으로 다 딴 당으로, 날라가죠. 그럼요. 이번에도 보면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우리공화당으로 갈 지금 수도 있고. 우리공화당에서는 빨리 와라. 뭐 네, 친박 그럴 수도 애들 니네 다 어렵다. 다 와라라고 했더구만요. 네, 그 뭐 친박 예. 보고는 우리 공화당에서 오라고 하는 거고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바른미래당에 바른미래당 또 갈 수도 쪽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똑똑하네.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뭐, 뭐 이런 그건 뭐 뭐 출발을 어렵고. 못 하시는 네, 거지만 아마 그렇죠. 근데 한국당의 이번에 네. 그 예산결산위원장이 바뀌는 과정을 보니까 유죄가 날 확률이 높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게끔 뭐 그렇게 계속 원래 정치 약속은 그렇게 신의 있게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는 사법적 판단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런 부분이 고려가 말은 안 하지만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은 조금 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거 보고. 거기에, 네. 그거 보고 지금 원외에 대전에 있는 대전의 자유한국당이 예, 이장우 의원님 또 이은권 의원님,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세 분이죠? 이 세 곳은 네, 우리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쉽게 금방 아직은 안 하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끝나고 돼야 나서. 아마 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똑같이 또 나오겠죠.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네. 배제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더 할 것 같고 원외는 대전의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은 소수당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박성여 위원장과 예. 이영규 위원장은 일단 불리한 입장에 취해 있죠. 아, 그렇죠. 네. 이분들은 우선 신인 대접을 못 받아요. 받죠. 우선은. 예, 박성여 위원장은 전 시장 후보는 그 이전에 이미 전직 국회의원이시죠. 였고, 대덕구에서 그렇지.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역이 네. 다르다 해도 네. 전혀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신이 아니시죠. 그렇죠. 원외라고 하셔도. 그리고 시장 후보도 하셨고 아까 말한 단체장 기준에 그렇죠. 시장을 하셨죠. 시장 네, 후보뿐만 시장도 아니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쪽에 도전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유리하니까. 아. 또 이영규 위원장도 4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공천을 공천을 받아서 도전을 예,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좀 불리한 위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강점이 거예요.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육동일 위원장하고 양홍규 위원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들의 정치 이력은 제가 정확하게 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양홍규 서울위원장도 과거에 유성에서 한번 출마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출마 뜻은 내비쳐서 네. 막 움직이다가 접었거든 이분이. 그렇죠. 이분이 공천을 받아서 끝까지 가신 게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인 가점일지 아닐지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네. 이 공천 기준에 의하면 신인 기준이 예비 후보자나 경선에 참여한 경우에도 신인이 아니에요. 아, 경선에 그런데, 참여해도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만 혼자 하고 하다가 접었어. 그렇지. 이렇게 한 경우는 신인이죠. 아직 아, 거기까지 못 그렇지. 갔으니까. 아, 네. 아직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경선에 참여한다고가 사인하고 붙었지 않았으면은 경선에 참여를 했어. 그러면 신인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이거지. 예. 그런데 그리고 제가 알기에 경선 참여까지 그건 좀 하셨는지는 봐야 정확하게, 되겠구나. 네. 그리고 육 교수도 지난번 시장 선거 때 14년 시장 선거 때 아니요. 2014년이 아니라 맞네. 2014년. 예. 2014년 시장 선거 때 1차 경선에 들어갔다가 컷오프를 당하고 2차까지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또 신인 점수 받기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 기준이 맞다면 네. 신인 점수 받기가 어려우시죠. 야, 또 그러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대전 지역에서 원외 대전의 사실 절반 이상입니다. 7자리 중에 4자리죠. 네 자리? 이 네, 4자리는 계시는 분이 원외 위원장, 당협위원장으로서 원외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인 점수를 하나도 못 받으시는 이런 야. 구조예요. 그러면은 또 반대적으로 지금 네. 언론에 등장한 인물 네. 가운데 네. 가점을 확실히 받아갈 사람은 서갑의 조수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가점을 챙겨 갑니다. 보니까 뭐 이 룰에 확실하게 따르면은 이 룰대로 확정이 네네. 된다면 전제하고 조수연 변호사는 확실하게 유리하시죠. 유리하네요. 유리하시죠. 아. 예, 50% 본인한테 네.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 신인으로서? 확실하게 분류가 되죠. 입당도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 이전에 당원이 아니셨고 아. 그러니까 이 신인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당원이어서 이 안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런 사람보다 일반 국민들한테 신망이 있고 거기서 이런 사람이 보수를 대변해서 또 자유를 대변해서 더 책임 있는 품격 있는 우리 정치를 해줬으면 지역을 대변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야 이거 조금 뭐 10% 20% 우리가 이 정도 가산점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사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 그래 듬뿍 주는 그런 듬뿍 준다. 야. 성선제의 초콜릿 TV잖아요. 여기는 초콜릿을 거의 예. 마약 수준으로 주는 거죠. 50%면 박스채. 박스채, 박스채, 마약채. 예, 아드레날린 팍 이렇게 올라가는 예. 수준으로 준다라고 할까? 이런 거기 때문에 조수연 변호사는 확실하게 50% 가점. 아마 이 뉴스 나오고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대로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수연 변호사 말고 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서 중구에 보니까 조재철 여성 전 있잖아요. 중구의 의원. 이분은 전에 구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당원을 네. 오래 했고 네. 그런데 여성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가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 이제 네. 우리가 신인만 얘기했는데 네, 네. 여성과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40%에서 30% 가점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현재 안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죠, 우선은. 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출마한 이력을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네. 거에 대한 것은 뒤에 세부적으로 아직은 없는데요. 없는데 지금까지 기준으로 봐서는 그 이전에 설령 출마했었다 하더라도 네. 이거 자체가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전에 구의원을 하셨다 해도 네. 여성이면 여성 가점. 여성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여성 가점으로서 한 네. 30% 내지 40% 정도는 네. 먹고 가겠다. 예, 그래서 아마 조재철 전 중구의 의원은 네. 본인이 준비만 착실하게 한다면 그만큼 더 그런 인센티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거론되는 사람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네. 또 누가 있죠? 여성으로 예. 최연의 현 의원님이 계십니다. 비례대표 의원.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여성이시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니까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신인이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이분은 여성이지만 또 그렇죠. 여성이라고 해도 가점에 대해서 좀 어렵네. 우선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보겠습니다. 네. 또 거론되시는 분이 내가 기억나는 분 중에 여기 조성천 변호사가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후보가로 확정이 돼서 열심히 하셨죠. 나갔죠. 네, 그렇게 하고 이분은 그 그러면 지난 선거에서는 네.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을에서 예비 후보자로 경선까지 했었죠. 그래서 네, 했죠. 서울에서 그때 출마는 안 했고 출마를 못했죠. 자, 본인이 예비 경선에서 졌으니까. 졌어. 네. 그러셨구나. 네. 어찌됐든 이분도 신인 점수 얻기는 신인이 아니시죠. 아니네, 그렇기 신인이 때문에 이 기준에 아닙니다. 의해서. 네, 그러시구나. 아마 그래서 지금 조성천 변호사는 서갑에 할 것인지 서을에 할 것인지도 여러 네. 가지로 그 앞에 이렇게 좀 저울질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아시고 네. 그 서을보다 서갑 이영규 위원장은 계속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이 거기가 그분은 이제 가산점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고 서갑도 또 생각을 하시고 또 서울도 또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구청장 한번 출마하신 데다가 이 국회의원 한번 예비 뛰다 보면은 네, 그래도 지역 사람들한테 상당히 알려진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기억나는 분이 유성의 진동규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몇 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도 신인 점수는 안 넘어갔네요. 되죠. 네. 그러네. 그분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을 하셨고 네,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와서 본선거에서 떨어졌고 네, 신인 가점은 신인 어렵다. 가점은 어렵죠. 그러면은 그 판사 출신 누가 또 뭐 나온다는 얘기 있던데. 네. 장동혁 씨. 네, 장동혁 판사가 지금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은 보수 쪽으로 나온다고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가점이 확실하시죠. 확실한 점수를 가져가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물 영입이 수월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뭐냐면은 네. 이제 이른바 전략 공천이고요. 네. 그 안에 공식적으로는 우선 추천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천. 우선 추천을 하는데 현역이 너무나 그 지위가 확고하다 한 경우에는 거의 도전자가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후보와 비교해서 봤을 때 말하자면 뭐 언론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너무 월등하다. 그리고 저쪽이 또 자객 공천을 준비하는 것 같다 하면 누구하고 누구의 게임.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단수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단수 추천. 네, 이렇게 될 경우는 그런 지역으로 결정될 것 같으면 본인이 경선을 요구하고 하는 사람이 설령 뛰어든다 하더라도 더 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단수 추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추천으로 해서 경선 참여자를 제한할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여성에게 우선하겠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사실은 여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끼리 뛰어들었을 경우에는 경선을 하지만 거기에 여성 대 또
남성이 여러분이시고 여성이 하나 들어간다면 그 남성분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네. 그리고 또 장애인 추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다는 20대 청년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청년들 모여들어라. 이렇게 그렇죠, 했으면 그렇죠. 이제 그 정도 했을 때 청년들끼리 모여들면 경선이 가능하지만 청년은 한 명이고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예, 한 사람은 다 하겠다고 어느 정도 당에서 조금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분을 모셔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장릉인 같은 경우에 전에 대변인했던 친구가 울산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카이스트 나오고 네, 대전서. 그렇잖아요. 원래 고향이 울산인가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난 곳이 꼭 고향 아니고 현재 자기가 관심을 갖고 사는 곳이 고향입니다. 장릉희 씨는 제가 또 좀 알죠. 아, 그러세요? 그분이 네. 저랑 이렇게 사회적 기업 네.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아, 너무 착해. 그럼요. 그리고 일 처리가 깔끔하고 자기 네. 희생을 하니까 그 말 많은 사회적 기업들 100여 개를 쫙 끌고 가는 거야. 그 친구가 리더십 있어. 그분이 예. 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우리 대전에서 이제 학창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아. 그 사회적 기업도 대전에서 또 하고 있고. 미담 장학회라고 네. 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 교육도 하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합니다. 네. 아유, 괜찮은 친구. 그래서 유성에 만약에 가압을 지역이 됐건 서구 가압을이 됐건 그런 거에 딱 적절한 친구기 때문에 이런 청년이 신인으로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분이 이렇게 할 때 그분이 근데 이제 조직은 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예 뭐 청년이 그렇죠. 조직이 약할 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청년 우선 지역이다 이렇게 그렇죠. 딱 이렇게 되면 거기에 현재 있는 분들하고 거의 그 올드 보이들하고는 경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청년끼리 뛰어들었을 청년끼리 때는 그게 경쟁하자. 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서 또 젊은 사람이 많은 유성 지역이 뭐 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확률이 높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판을 더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릉인 씨 같은 경우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봐서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좀 더 나오면서 주변에서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조직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또 이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신념이 있다면 도전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 갈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대로 지켜진다면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자유한국당 옵니다. 공천 기준은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공천 기준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지역과 연계시켜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